은호야, 엄마 편이야? 저 여자 편이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엄마가 같은 말을 속으로 삼켰는데요. 내 딸은 내가 지킨다라고요. 정순이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고 살았고요.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세상을 떠난 뒤 어린 남매를 붙잡아 일으키느라 하루가 늘 비었는데도 마음은 늘 가득했었더라고요. 반면 고성이는 같은 문장을 전혀 다른 억양으로 붙잡고 있었는데요. 가난해서 기어올라 재혼으로 신분을 바꾼 삶, 겨우 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딸 박영란을 단정한 틀 안에 두려는 마음이 더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면 같은 문장이 서로를 베어버리는 칼이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최근에 밤이 특히 거칠었습니다. 박영라가 울분을 터뜨린 날 이후였는데요. 엄마, 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고 고성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딸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대고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과 변명 같을까 봐 삼킨 말이 서로 부딪혀 목을 대가 아프게 불렀습니다. 그 장면이 소문처럼 번져 바깥의 집안 공기까지 바꿔버렸고요. 그날 아침 정순이는 식당 불을 켜며 지은오에게 말했는데요. 은호야, 내 인생은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등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으론 불길이 일었습니다. 전날 고성이가 건넨 말 때문이었죠. 자식을 생각한다면 한계를 알아야죠. 선을 넘는 건 품이 없는 거예요. 정순이는 그 말을 곱씹으며 칼날 같은 체면을 떠올렸고요. 자신이 지켜온 채용 같은 사랑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지은오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지역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놓아준 희망과 오래 품었던 상처가 서로 끊임없이 밀고 당겼거든요. 엄마, 나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진짜로 알아서 하려면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빌려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지강호는 그 대화를 듣고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누나는 맨날 괜찮다 하더니 결국 또 일에 매이더라. 투덜거렸지만 누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빈틈을 누나에게 투사하는 습관이 도졌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녀들의 첫 번째 정면 대화가 성사되었습니다. 계기는 뜻밖에도 박영라의 작은 전시회 준비였는데요. 영라가 새로 그려낸 연작의 제목이 문 앞이라 들렸고 고성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그림들에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발걸음 소리와 보이지 않는 시선의 형상이 반복됐는데요. 이지환이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옆을 지키며 말없이 그림을 옮기고 있었고 지환은 영라가 붓을 줄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돼요. 지환이 낮게 말하자 영라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쉬면 그 사이로 엄마가 들어오거든요. 그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사실은 깊이 갈라진 곳에서 올라온 진실이었습니다. 그 즈음 박진석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체면은 깨졌다가도 다시 붙이면 되는데 마음이 깨지면 오래가요. 겉으로는 호탕한 말투였는데요.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박성재가 최근 여러 일을 조용히 정리하는 태도를 보고 이 판이 예상보다 감정의 바다로 가고 있음을 감지한 거죠. 성재는 아버지에게 말했는데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물러서는 게 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에는 지은오를 향한 오랜 마음과 이 지역과의 우정, 그리고 가문의 얼굴을 동시에 지키려는 고집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엄마의 대화는 평온하게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데 체면도 중요하죠. 근데요, 체면이 식구를 대신할 수는 없더라고요. 고성이는 미소를 얹었습니다. 체면은요, 무게추 같아요. 가벼운 마음일수록 더 필요하죠. 안 그러면 흔들리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우애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다고 했고요. 고성이는 박영라가 감정적 소모 없이 제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딸을 두고 서로 딸의 세계를 지키겠다는 말이 서로에게 비수가 되었는데요. 대화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감시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고성이가 먼저 던졌습니다. 하지만 감시라고 느낀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게 되죠. 정순이가 받았습니다. 사랑은요, 느끼는 사람 몫이에요. 엄마 마음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이가 숨 막힌다고 하면 그땐 멈춰야 하죠. 그날의 대화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무게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정순이는 사람 냄새 나는 식당으로, 고성이는 반짝이는 거실로.
그런데 무게라고 해서 모양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쪽도 가벼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쪽도 쉽게 내려놓기 어려웠고요. 심리적 고비는 영라의 전시 오프닝에서 찾아왔습니다. 제목 문 앞 가운데 유독 눈을 잡아 끄는 캔버스가 걸렸는데요. 작은 금색 글씨로 대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 고성이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했는데요. 세련됐다, 선이 고요한데 날카롭다. 하지만 고성이는 칭찬보다 먼저 딸이 자기에게 건넨 무언의 문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이와 지은호가 들어섰습니다. 조용히 구경하려고 했는데 장내에 퍼진 긴장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라는 엄마를 향해 다가가 낮게 말했는데요. 엄마, 이건 내 이야기예요. 고성이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걸릴 때 엄마는 어디 서 있어야 하니? 영라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답했죠. 문 밖이요. 필요할 때 부르면 들어와도 되는데요. 평소엔 문 밖이면 좋겠어요. 그 대화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익명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어느 재벌가 새어머니의 딸, 엄마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숨도 못 쉰다. 내용은 자극적이었고 그림 몇 점이 도용된 사진처럼 삽입돼 있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었고요. 바카의 홍보팀은 발빠르게 대응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꽁무니 소문이 생겨났습니다. 그 화가 사실은 후원금으로 길 열린 거다. 은근히 던진 말이었는데요.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영라의 자립을 흔들고 동시에 바카의 관리 가능한 이미지를 복원하려는 시도였죠. 문제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예전에 아주 조용히 예술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몇몇 신진 화가들에게 후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요. 그 중에 박영라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했고 놀랍게도 다른 한 명이 지은호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유학 프로그램의 소액 장학금이었는데요. 고성이는 그때 무명의 디자이너에게 친절을 보였다는 선의만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후원이 빌미가 되어 두 딸의 세계를 동시에 흔들 수 있었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 고마움보다 불안이 앞섰습니다. 은호야, 우리가 빚을 졌네.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후원금이고요. 계약서도 다 있고요. 그때 나는 분명히 내 실력을 증명했어요. 말은 담담했지만 심장은 빨리 뛰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향해 친절함과 견제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식당 문을 닫고 바카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초인종이 울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단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마주 앉았습니다. 장학금 고마웠습니다. 정순이가 먼저 인사했는데요. 근데요, 고맙다고 영혼까지 맡길 수는 없잖아요. 고성이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섭과 보호의 경계가 흐려지면요, 아이가 먼저 무너져요. 그때까지 곧게 서 있던 고성이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무너지는 걸 오래 봤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대화는 싸움이 아니었는데도 숨이 찼고요. 모성의 무게가 서로의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다음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영라의 전시를 다녀간 한 평론가가 칼럼을 썼는데요. 감시받는 딸의 초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칼럼은 은근한 칭찬과 노골적인 공격을 섞어 공론장을 흔들었고 사람들은 그림보다 엄마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작업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누군가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겐 벽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요, 벽은 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열쇠는 서로가 쥐고 있더라고요. 이 글은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작은 바람막이처럼 퍼졌습니다. 덕분에 비난의 화살 중 일부가 내려앉았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지역은 며칠째 연락을 삼가고 있었습니다. 고백이 지나치게 앞서간 건 아닌지 되짚는 중이었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밤중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호 씨,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단 걸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문을 열 때까지요. 그 말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평범한 문장인데요. 지은호에게는 처음으로 상대가 자신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순간이었죠. 성재는 그 메시지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시간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은 집안 이름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에요. 영나 씨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놔둬야 합니다.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어요. 내 말이 맞다. 다만 집안 어른들이 흔들면 너도 흔들린다. 버틸 수 있겠느냐? 성재는 웃었습니다. 버티는 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정점으로 향했습니다. 박가가 운영하는 재단 이사회에서 신진예술인 지원 규정 변경안이 올라온 겁니다. 익명 후원 금지, 수혜자 공개 의무화, 가족 이해관계자 배제 같은 조항이 줄줄이 붙어 있었는데요. 표면상 투명성이었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정리하고 향후 논란의 싹을 자르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이 안건이 통과되면 예전의 장학금 자료가 묶여 재검토 대상에 오르고 지은호의 이름도 명단 어딘가에서 다시 떠오르는 구조였습니다. 고성희는 이 안건을 막아야 하는지 통과시켜야 하는지 밤새 고민했어요. 막으면 사적인 보호가 될 것 같았고 통과시키면 딸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칼이 될 게 분명했거든요. 그 밤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온 걸까? 딸인가 나의 위치인가?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식당에 나온 고객 한 명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 글 보셨죠? 재단에서 옛 장학금들 다 까본대요. 그 순간 정순이의 내리에 수년 전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바빴고 그날도 세상에 빚진 기분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식당 문을 열던 날 그녀는 조그만 봉투에 넣은 사연서를 들고 재단 문을 두드렸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딸이 다른 장학금 공고를 찾아 스스로 길을 열어냈고요. 그게 이번에 말이 나온 그 프로그램이었죠. 정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서랍을 직접 열자고요. 그리고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그 서랍 같이 열어보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재단 기록실에서 만났습니다. 담당자가 내어준 오래된 서류 더미 사이에서 두 엄마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넘겼는데요. 거기에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박영나, 지은호. 추천 의견란에는 비슷한 문장이 쓰여 있었고요. 불안정한 환경이나마 본인 실력으로 버텨온 점이 돋보임.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한 장은 재단 심사위원회 굳센 필체였고요. 다른 한 장에는 투박하지만 고든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비공개 메모였는데요. 외부 추천인은 아니고 프로그램 설계 쪽 실무자 메모예요. 고성희는 그 글씨가 낯익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초창기 동료, 가난해서 같이 버티던 친구의 필체였거든요. 그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그 친구가 설계했던 프로그램이 지금의 장학금 제도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크게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통제의 일부가 사실은 자신보다 앞서가던 누군가의 더 단단한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닫고 말았죠. 정순이는 말없이 그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빚진 마음은 없는 거네요. 고성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서로에게 빚졌다고 느끼는 순간 딸들을 두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 말에 고성희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거래가 사랑을 좀먹더라고요. 두 엄마는 아주 작은 악수를 했습니다. 축축한 손바닥이 닿는 순간 각자 손등 위에 얼어붙어 있던 오래된 자격지심과 체면의 먼지가 조금씩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 악수는 휴전이었지만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서툰 평화였거든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는 여전히 다가오고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지강호가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올라온 비난 글들 중 일부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며 제멋대로 커뮤니티에 반박글을 올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정으로 쓰면 안 된다니까. 지은호는 한숨을 쉬었는데요. 정순이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강호야, 내가 누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키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그 말은 곧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훈계였고요. 모성을 지키는 방법 역시 배우는 과정임을 정순이는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의 날 이사회장에선 예상을 깬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고성이가 직원들과 상의해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익명 후원은 유지하되 내부 이해 충돌 방지 규정과 수혜자 권리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요. 투명성은 권력자가 아닌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문장을 끝에 넣었고요. 박진석은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결국 찬성했습니다. 좋다. 논란이 줄어들겠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고성이는 정순이를 향해 아주 짧게 눈인사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같은 돌이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무겁고 시원한 돌이었죠. 이후의 날들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박영란은 문 앞 연작의 일부를 수정해 다음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캠퍼스는 제목이 열림이었습니다. 문틈이 아니라 문손잡이가 중앙에 그려져 있었고 그 손잡이에 아주 작은 그림자가 얹혀 있었는데요. 그림자 모양이 꼭 두 개의 손처럼 보였다고 지환이 말했어요. 누가 잡아도 열리는 손잡이예요. 영란은 웃었습니다. 잡기 전에 물어보는 손잡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의 사이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 사실을 고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지은 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카페 리뉴얼 프로젝트와 소규모 전시장 디자인을 동시에 맡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지혁과 또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들썩였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했죠. 지혁 선배, 나 내 삶을 먼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요, 천천히 같이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말 기다렸어요. 천천히가 제일 어렵지만 우리 해볼까요? 그 대화는 누군가의 대승리 같은 장면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작은 평화협정 같았습니다. 뒤늦은 고백이 더 늦은 배려를 만나 마침내 같은 속도로 맞춰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박성재는 조용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선택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자기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사람 일은 길게 보면 다 돌아오더라. 박진석이 옆에서 거들자 성재는 웃으며 대답했죠. 돌아오는 길이 멋지도록 지금 길을 잘 만들겠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면 조옥래와 김장수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년의 친구 사이는 말이 없어도 풍성했는데요. 사돈 엄마라는 자리가 그렇게 어렵나. 조옥래가 먼저 말하면 김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웠죠. 근데요, 어려운 만큼 재밌었어요. 애들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더라고요. 노인의 말은 늘 간단했지만 간단하다고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머무는 동안 두 엄마의 마음에도 서서히 숨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이야기의 다음 장을 위해 남겨둔 여지는 분명했습니다. 익명 칼럼을 처음 퍼뜨린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지강호가 무심코 열어젖힌 온라인의 문은 다시 닫혔지만 경첩에는 아직 마찰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단의 수정안은 통과됐지만 그 제도가 진짜 사람들을 위한 장치가 되려면 앞으로도 수많은 손길과 마음이 필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두 엄마가 배운 새로운 거리감 문 밖에서 기다리는 법과 필요할 때 들어가는 법이 언제나 지켜질 수 있을지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정순이와 고성이 두 사람은 서로를 거울처럼 마주 보면서 결국 같은 마음을 발견하고 말았다는 점이었죠.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이 문장은 여전히 두 엄마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달라진 억양으로 발음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을 내가 지키는데요. 그 방법은 그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모성은 칼이 아니라 열쇠가 되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두 엄마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서로를 향해도 조금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요.